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고세해왔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의 공격,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했을 시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력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제 조건이 붙었긴 했는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뭐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지금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근래에 들어서 말이죠. 그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종의 재래식 무기를 소진하고 또 첨단 무기를 선전, 홍보하는 이런 이 격가지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라든가 미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재래식이든 첨단 무기든 대부분 다 러시아와 어떤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 이 무기의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 막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쟁은 사실 단기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또 네. 미국의 일정 정도 이익에도 부합을 할 텐데 장기전으로 가면 좀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바뀌는 이미 거죠. 장기전 아닙니까? 지금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쏟아부을 만한 재래식 무기들을 대부분 다 쏟아부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맹이나 혈맹국들에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 책임을 좀 전가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좀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요구를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맹 혈맹국이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또 다른 우방 국가의 전쟁에 같이 좀 합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거절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러시아의 반발과 러시아의 또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 등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또 우리 편에서 좀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 놓이는 상황이다. 예.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우리의 국가적 실익에 더 부합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요구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로이터 통신과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정 정도 군사적인 행동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열어두는 것이지, 사인만 보낸 것이지 이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지난번 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도 그렇고 지금 뭐 로이터와 인터뷰도 그렇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데 항상 이것들이 뭔가 좀 이슈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기는 과연 어떤 무기일까? 근데 공교롭게 155mm 포탄이 때 아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나토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측으로부터 이 군사적인 무기 자원들, 물자들에 대한 지원 요구, 강력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와서 논란이 안 될 텐데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그때는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를 했냐면 가장 소심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비아냥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이제 방미를 앞두고 해외 언론과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이런 조건이라면 직접적인 군사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어떤 그 해외 언론의 평가들을 갖다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극비 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되고 난 뒤에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타이밍이나 내용이 적절하냐.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가 오히려 뒤늦게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 155mm 포탄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포거든요. 우리로서 네. 본다면은 이게 이제 소위 그 비상 사태가 터지게 되면 북한에서는 대규모로 장사정포를 날립니다. 그럼 우리는 맞대응할 수 있는 대량의 포탄이 30일치가 바로 이 155mm 포탄으로 전략 물자가 비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벌써 주한미군 비축분 다 가져갔고 우리 비축분마저도 지금 이제 일부 반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한간에는 일주일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 결국은 155mm 포탄은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은 다른 예를 들어 기관총 탄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155mm 포탄 반출에는 한계가 다다른 거 아니냐. 나갈 건 다 나갔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의 한 측면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는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는데요. 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최측근이죠.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롭게 등장했다.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조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불쾌합니다. 뉘앙스도요. 홧김에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한데 대통령도 지냈었고 푸틴 최측근 아닙니까? 메드베데프. 실제로 러시아 무기 상황의 여력이 있는가? 러시아가 무기 강국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지금 1년 넘게 전쟁하고 있고 혹시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한다면 진짜 북한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또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걱정이고 문제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인터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거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거다. 예. 그리고 단서가 붙은 거다. 애써 상황을 갖다 수습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굳이 그때 가서 얘기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합니다. 예. 대량 살상이 일어났다던가 비인도적인 일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반대할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논란을 오히려 좀 러시아의 그런 반발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예. 당장 우려되는 대목이 지금 교전국 대상처럼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단어가 세지고 있는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당장 이제 수출이라든지 교역에 타격을 입을 게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러시아의 그런 주된 군사력이 또 이 태평양 쪽에는 북해도라든지 아니면 쿠릴 열도 쪽에 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동해의 공해상으로 만약에 러시아 핵잠수함이 온다던가 네. 이럴 경우에 이 분쟁의 어떤 긴장 고조가 동해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네. 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근슬쩍 북한에다가 핵 기술이라든지 또는 최첨단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북한이 부족한 기술적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시 이제 재진입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네. 장거리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마하 10 이런 고속 미사일 같은 경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다면은 이건 또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득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를 굳이 단서까지 달아가면서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러시아 행동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동시관리가 숙제다. 균형을 맞춰서 충족시키고 있다.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참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말들이기도 합니다. 안정적 관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충족시키고 있다면 저런 게 논란이 될까요? 김대현 평론가님? 글쎄 러시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에 일단 퀘스천이 좀 듭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인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방도 아니고 사실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사실 이 감정이 좀 있는 이 유감의 어떤 국가 상대국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냈던 메드베데프 이 사람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였다. 저는 이런 리액션이 현재 러시아의 처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 있는 측면이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가 다른 타국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정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해서 말로써 뭔가 대응을 좀 하는 이런 그 대국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박정환 교수님께서 이제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렸을 때 러시아의 군의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이 동해상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공감이 안 가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이 어디서 동해상으로 로켓이나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감히 거기다가 뭐 잠수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함정을 보내는 게 전 사실 예상치 못한 어떤 유사시 네. 발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북한은 사실은 작은 나라고 한반도의 윗단을 책임지고 있는 체제지만 자주와 이 어떤 자신의 국가의 헌명성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못지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존해서 뭘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등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이런 행동과 관계, 이걸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어떤 책무라든가 의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국제적인 도발을 했을 때 유엔에서 이와 관련된 결의안 혹은 제재안을 만든다고 할 때 항상 강력하게 반대했고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는 지금 적대국인 국가의 어떤 편을 들려고 하는 세력으로 우리를 지칭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러시아는 적대 국가인 북한의 편에 서서 늘 그 길을 걸어왔던 국가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라도 좀 인정하고 그런 관계를 좀 돈독히 좀 혹은 개선하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왔을까? 그래서 실체적 이익도 없고 그리고 안정적 관리를 하는 정도의 그냥 어떤 불가근 불가원 정도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논의하는 이 사안은 우리의 자주국방, 국권, 주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야당이 오히려 이거를 빌미로 해서 네.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부터 러시아랑 그렇게 친했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도 현재도 예. 그럼 국가 간 국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실체적 이익이라는 예. 게 실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그닥 보이지 않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한미일 문제라든가 아니면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그렇죠. 사안이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과거의 러시아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떤 기침을 한다. 네.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야당에 저렇게 네. 약간 떠들썩한 요란을 피우는 거는 과잉 행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